예결위에 참석하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400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의욕이 넘치셔야 될 우리 장관님들께서 고개를 숙인 채 계신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오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오늘의 현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 규명을 서둘러야 되고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생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 우리 공무원들부터 바로 잘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전 공직자는 은행에 유의를 하고 공직기강을 엄정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 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에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총리님의 말씀, 그 마음을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리께서 공직자의 은행에 대한 단속을 주문하시기에 앞서서 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선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 향해서 총리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과 진언을 대통령께 하셔야죠. 왜 공직자들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총리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직자들은 정말 공직자입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 뜻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야 할 일들은 차질 없이 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국가공조직 바깥에 있는 특정인, 이 특정인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 최고 권력을 등에 업고 전횡을 휘둘렀습니다. 공무원들, 특히 실무진들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 시키는 대로 자괴감을 느끼면서 야근까지 해가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숱하게 목격을 했고 숱하게 들었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이 귀로 들었습니다. 뚝심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일하고자 했던 고위공직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한마디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던 우리 문체부의 8급 주무관이 국정감사의 정원대에서는 이런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담당 과장은 정원대에 섰다가 실신을 해가지고 국감장에서 병원차에 실려갔습니다. 힘없는 이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통해서 불법적 이득을 취득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숨어가지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도피하고 잠적하고 전화기 끊었고 그러고서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관들은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장관들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고서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총리께서 장관들을 모셔다 놓고 공직자들을 향해서 공직기강을 말씀하시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까? 총리님 말씀해 보세요. 국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들과 함께 순리에 맞게 하셔야죠. 소통을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제가 총리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생각합니다. 아니지만 공직자들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순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순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지금 자, 100만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100만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생들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오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 특히 국민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많이 상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마련해 총리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로하고 껴안아주고 난 뒤에 공직기강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을 말씀하시는 그것은 청와대를 향해서 총리께서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대면보고 안 한다 그러면 대통령 좀 봅시다 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총리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총리님,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1년간 보좌 조직이 꾸려지지 않아서 최순실 씨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관료 조직, 공무원 조직을 폄하하고 자존감을 짓밟는 이런 발언입니다. 대통령께서 서스럼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신경조직, 근육조직보다 더 정교한 조직이 대한민국의 관료 조직이고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보좌 조직을 꾸리지 못할 정도의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그 부처에서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뽑아가지고 파견하는 것 총리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조직이 아닌 비공식적이고 비상식적인 비선에 의존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해명으로서는 너무나 남루한 해명 아닙니까? 우리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의 그 발언, 100만 공무원들을 향해서 자존감을 짓밟는 그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 총리께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업무는 공무원들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적들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듣는 것은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해왔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사과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역대 정권의 정권 말이면 늘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정권 말에 터졌던 비리 사건과 지금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이나 또는 국정을 다루고 있는 이런 분들을 등에 업고 또는 그분들의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호가오히하거나 비리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나라의 국격도 떨어뜨리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공직자들의 상처를 주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나라가 그걸 제도적으로 고치고 또 인식을 바꾸고 바른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는 지금 이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너무 도드라집니다. 역대 정권의 비리는 개인 비리 또는 개인 몇몇 대통령 측근 몇몇 친인척들 몇몇의 사리 사욕 개인적 편취 이익을 편취하고자 했던 그러한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순실 게이트는 어떻습니까? 민간 사이드에서는 정경련을 동원해가지고 800억에 달하는 돈을 기업들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들 팔을 비틀어가지고 800억 가까운 돈을 모금을 합니다.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의 상대로 국가와 정부를 선택을 해서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감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여러 정부에서는 행자부, 문체부, 농림부, 국토부 등등에서는 행정적 특혜와 행정적 서비스를
이 비선실세계 제공을 했습니다. 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1000년 전에 사라졌던, 말씀을 하셨듯이 1000년 전에 사라졌던 이 봉건 시대, 그 봉건 시대보다 못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다라는 자소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문체부, 농식품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확인된 것만 이 부처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취한 조치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지금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불법들이 있었는가, 어떤 비리가 있었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대로 또 수사가 다 끝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고 총리께서 하신 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한 진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노력을 하고 또 오늘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지검장이 책임자가 되는 이런 수사팀의 확대가 있었고 신속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는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정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가 됐든 그에 상응한 그 이상의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총리님,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게 몇 달째입니까? 상식적 수준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 수준의 답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부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만 맡겨가지고 어느 세월에 국민들 상식적 수준에서 정부가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즉각적으로 총리께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상 상황 아닙니까?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한 대처의 각오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님 여쭤보겠습니다. K스포츠 미르재단 관련해서 기업들로부터 800억을 모금하는데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께서 이제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어떤 그 내부 조사를 한다거나 하면 그것조차 또 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 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그런 태세로 있습니다. 수석님, 청와대 직무감찰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실이 있습니다. 이메일 수발신 데이터가 다 저장되고 축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상식적 수준의 해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수석께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권위, 권능이 없어졌다고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 안타깝지만 비롯해서 내각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들을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여론을,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 가는 과정에서는 국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하루도 안 돼서 건방들통이 날
거짓말을 대국민 사과의 형태를 통해서 했습니다. 국민들을 두 번 절망에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도 청와대 비서진 내각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동안 쭉 그래왔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시긴 유능하신 분이긴 하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상황, 심기가 아니라 공황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들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국정운영에